네, 잘 쉬었어요. 예. 네,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개운명리 사주 실무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에 볼 거는 을축에 대한 겁니다. 자, 먼저 사주를 보기 전에 을축일지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한번 사주를 보기 전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자, 을축. 이 을축을 살필 때는, 일주를 살필 때는 지장간을 살피면 좋습니다. 자, 지장간에 축은 원래가 사유축 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합 대표적인 것은 이 신금입니다. 계절은 겨울철입니다. 그러면 계절로 살펴볼 때에는 계절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예요. 그리고 이 본래 축토는 기토가 원래 본기입니다. 기토가. 이 본래의 기운.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삼합은 뭐를 보냐면 그 사람의 외모, 외관을 살피고 계절은 그 사람의 내면을 살핍니다. 이건 원래가 거의 본심을 살피는 거예요. 항상 공부를 할 때, 간지 공부를 할 때에는 그거를 먼저 살피는, 이 세 개를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은 원래가 어떤 거냐 하면 항상 을목의 성질을 알라 그러면 경금에 대입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본성이 뭐냐면 정제입니다. 을목은 정제다. 정제의 성질은 뭐냐면 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을목은 생긴 모양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잖아요. 직진이 아니죠. 그래서 주변 상황에 민감하다. 주변에 민감하다. 치밀하다. 또 정제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실용적이다. 돈을 잘 현실적이다. 현찰. 뭐 내일 줄게 필요 없어. 지금 다 10년 후에 뭐 잘 집 사줄게 필요 없어. 지금 현재 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한 치밀하고 주변에 민감하고 실용적이고 현찰이고 모양은 부드럽단 말이야. 자, 부드러움 가진 을목이 뭘 가졌느냐면 자기가 다룹니다. 이걸 다룹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편제거든요. 작용은 편제예요. 신금은 편간이고 개수는 원래가 편인이죠. 작용은 그렇단 말이야. 하지만 본래 속성이 신금은 뭐냐면 경금에 대입하면 항상 속성을 불러. 속성은 경금에 대입하면 요거는 급제. 요거는 상관이고 요거는 정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걸 살펴보면서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밑에 요거는 우리가 물상으로 소잖아. 부지런한 소잖아. 소인데 풀밭에 있는 소야. 풀밭에 있는 소니까 치밀하고 주변에 민감하고 실용적인 현찰적인 풀을 뜯는 소. 풀 뜯는 소단 말이야. 건명하단 말이야. 그런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상적으로. 자, 외관은 뭐냐면 굉장히 편간이잖아요. 왜? 뿌리 달자, 뿌리. 급제. 바닷불에 그냥 급제. 뿔. 그래서 굉장히, 급제는, 상당하게, 외관은 보면 굉장히 뿔이다, 뿔. 그렇게 싸납지. 외관은 뿔이 났다. 뿔 났다. 딱 보면, 을축을 딱 보면 뭔가 뭐 그래도 탁 까셔주면서 벌써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내면을 살펴봤더니 이 개수거든. 개수는 뭐냐면 사근사근해. 또 상간적인 게 상간. 굉장히 사교적이다. 사교적이면서 한편 봤더니 또 뭐야? 편인이네, 편인. 그러니 사교적인데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좋아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하는 사람들만 사귀더라 이 말이야. 넓지 않고. 또 조금 더 사귀어봤더니 이제 본심은 정인이야. 그래도 참 모든 걸 수용을 잘해. 다 어머니 같은 마음. 자,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토니까 그러면서도 편제니까
자기가 전체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더라. 짜지가 않고, 예. 손 큰 어머니. 붕둥붕둥 쏘면서. 예. 그렇지 않으면 본래는 치밀한 사람입니다. 치밀한 사람이, 원래는 치밀하고 주변에 민감하고 실용하고 힘차를 잘 쓰는 사람이 그래도 쓸 때는 돈을 벙 쓰는 사람이에요. 아주 인자한 사람. 또 뭐예요? 힘든 사람한테는 뭐 베푸는 사람. 알겠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을축이다. 여기는 일주일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을축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도대체 어떤 게 용신이냐, 이 말이에요. 용신을 찾으려면 일단은 자기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도와주는 게 몇 개나 봤더니 여기 갑 있고 나머지 수가 안 보여. 그러니까 목밖에 안 보이는데 사주에 가장 이게 두드러지게 많이 글자가 많이 보이는 것이 보니까 목도 3개지만 토가 이렇게 3개가 보인다. 또 이렇게 합치고 보면 사이축 금국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이축 금이요. 여기 보면 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축 금이면은 원래가 금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수가 있어야 인성을 쓰잖아요. 사주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토가 이렇게 하나, 둘, 3개 있어가지고 그래도 20점, 40점이 되니까 좀 토가 많단 말이야. 그럼 이런 사주를 우리가 제가 많다 해서 제다신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다신약 사주는 어떻게 해야 돼? 비급을 용신하니까 비급이 그래도 여기도 없고 여기 있으니까 비급을 목을 용신했단 말이야. 자, 목 용신을 하면은 목이 그렇게 강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를 갖다가 희신으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금과 토는 금은 기신이고 희신은 토는 희신 수를 극하는 토는 구신이다. 화는 한신이 되겠죠. 한신. 그래서 요렇게만 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끝났어. 모든 걸 다 적용하면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성격은 아까 여기서 했기 때문에 성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여기가 성격이야. 예, 성격을 일반을 중심으로 바꿨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그러면 없나? 나머지 요 있어 이렇게 여기서 V존인데 을목은 조금 전에 설명해버렸잖아. 됐죠? 기토도 설명해버렸잖아. 똑같이 다 해버렸어. 다만 여기에 유금을 설명 안 했어. 여기 유가 있고 사이축 금국이 있으니까 이 사람 성질에 조금은 뭐냐면 관성이 강해요. 관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관성이 많은 사람은 성격이 뭐냐면 굉장하게 한쪽에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고정관념이 강해가지고 자기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 강해.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하면 딱 정했으면 그 안에서만 딱 앵글 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그런 사람이구나. 그 정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업적성 이런 걸 봅니다. 자, 책에 보면은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을축 성격 분석은 어느 정도 그 정도 한번 끝났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을축 일주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적성은 여기 보면 일주를 중심에서 볼 때게 자 여기 편관도 있고 편인도 있고 편제도 다 있다. 요걸 참고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편관이 있단 말은 뭐냐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공문도 괜찮겠다. 공문도 을축이 관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 직업적성은 그 십성이 많은 것을 선택을 하거나 자 직업적성은 그 많은 것을 선택하나 많은 것. 자 먼저는 뭐냐 이 을목 일주 자 을목은 목이다. 목은 주로 교육에 좋아. 교육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자 간목은 큰 사람 어른들 교육 큰 사람 교육 을목은 작은 사람 교육이 좋다.
그 다음에 을목은, 간목은 건축이 큰 건물 건축한다면, 을목은 어떤 거 하냐? 인테리어. 요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다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직업적에서 하나 보고, 두 번째는 뭔가, 그렇게 교육과 건축, 교육과 인테리어, 목은. 근데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이니까, 교육에 작은 사람 교육하는 뭐 어린애들 교육과라든지 이런 거, 인테리어, 이렇게 적성이, 그 적성이단 말이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토가 많잖아, 토가. 그래서 특히, 이게 뭐, 편제가 있기 때문에, 편제는 전체 관리를 한다 했거든. 그래서 뭔가 하면은, 관리감독. 뭔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좋다. 근데 이건 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창고 관리도 괜찮다. 창고 관리라든지 등등, 뭐 물건 관리. 이런 관리도 괜찮다. 뭐 돈 관리도 뭐 상관없다. 을목 자체가 좀 친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사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독립사업은 안 된다. 자, 신약이다. 신약이니까 얘기했잖아요. 독립사업은 좀 좋지가 않다.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도 괜찮고, 자, 교육, 자, 여기에 금이 있으니까, 금이 사주에 많으니까 관성이 많잖아요. 관성이 많으면은 공무원 원래 시킨다 하는 거거든. 딱 생각이 정해져 있어. 공무원 같은 거 있네. 그래서 공무원 교육, 공무원 관리감독 등등 이런 것이 자기한테 좋다. 그리고 토가 많기 때문에 돈관리, 투자관계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하지 말고 이런 걸 상담해 주는 게 좋아요. 지가 직접 하면은 빨리 들어가가지고 돈 다 잃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냥 상담해 주는 그런 직업이 좋다. 자, 배우자 인연. 배우자 인연은 축토입니다. 토니까, 그러면 토가 구신이기 때문에 배우자 인연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 인연도 재미가 없어요. 또 뭐야? 또, 아버지 운은 좀 괜찮으나, 진토인 어머니 별 재미가 없어요. 또 이것도 뭐 형제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다 재미가 없는데, 아버지만 조금 내한테는 기대를 언덕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을목이 좋아하는 것은 간목이. 왜? 간목이 기둥이니까, 을목은 뱅글뱅글 감아야 되거든. 을목이 좋아하는 간목이다. 간목은 을목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귀찮아. 그런데, 이런 게 있는, 특히, 신약에서는 간목을 너무 좋아해요. 감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 형제운, 자식운, 부부 다 있고, 재물운도 이 토가 너무 이게 세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으면 빚이라 그랬어요. 재물이 빚진다기 때문에, 재물 복은 있으나, 뭐 하기 쉽다? 항상 빚지기 쉬운데, 그 언제 그러면 재물을 하면 요때, 자, 수원 때, 요때 내가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요때 37세와 34 요때 뭘 할 수 있어? 돈을 조금, 자, 무슨 운이 왔어요? 요 수운이 왔잖아. 수운이 왔으니까, 희신운이 왔으니까 좀 할 수 있다, 이 말. 또 갑목을목도 괜찮은데, 이때는 갑도 술토라서 요때 갑도 을때 요때가 수목운에 좀 돈을 좀 관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물운이 제가 있으니, 제가 있는 사람은 인성과 미급운에 돈이 된다. 늘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주 주운 문석 어릴 때 아버지의 도움을 좀 받았고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중간쯤 와서 이렇게 힘들었다. 배우자의 정년기도 별 재미가 없었고, 또 중년기도 재미가 없고 말도 재미가 없으니까 사주가 별 재미가 없는 사주예요. 좋은 사주를 많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2009년도에 아마 상담을 한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상담을 할 당시에 기축년이에요. 기축년 토가 많거든요. 그때 돈 때문에 매우 어려웠어요. 돈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 직업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는 게 펀드 매니저를 하면 좋겠어요.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를 하면 좋지. 지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재미가 없다. 실제 사람 직업이 펀드 매니저입니다.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해가 하는 건 참으로 재미가 없고 잘 힘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 을묘인데 똑같은 여기도 을목이에요. 아까 을목. 자, 을목, 조금 전 을목. 자, 한번 봅니다. 치밀하고 정제적인 성격이고 치밀하고 주변 민감하고 실용적이고 한차는 현찰을 좋아한다.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밑에가 묘가 하나 더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게 독이란 말은 요것도 목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곱하기이단 말이야. 그래 성격이 뭐 어떻단 말이냐.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두 개가 이거 두 개의 밑에 요것도 묘목 속에 을목이 있어요. 그 을이 두 개나 마찬가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치밀하고 정제다. 정제. 치밀하고 주변에 민감하고 실용적이고 매우 현찰을 좋아한다. 근데 그 외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비견이거든, 비견. 자, 이 사람은 요거는 성질이 정제를 한다면 요거는 정제적 비견이에요. 정제적 비견이란 말이에요. 정제적 비견이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치밀하고 주변에 민감하고 실용적인 그런 것을 계속 고집하는 거야. 그것을 계속 비견은 고집. 비견은 고집하고 그것을 쭉 주체적으로 밀고 가는 거야. 그렇게 어떤 사람이냐면 치밀하고 주변 민감하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을면을 보면 풀이잖아요. 바람 불면 탁 엎드렸다가 바람이 안 불면 탁 일었어요. 보면 엄청 부드러워. 근데 고집은 엄청 세. 그래서 60갑자 중에서 가장 고집 센 게 누구예요? 60갑자 중에서 고집이 제일 센 사람. 잘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배우지. 60갑자 중에 가장 일조로서 가장 센 사람이 을묘. 을묘하고 똑같은 요가 거의 똑같이 대등한 게 뭐냐면 신묘. 요 두 사람이 붙어 놓으면 그냥 막상막하합니다. 근데 요 사람은 항상 보면 강하게 이 신유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계속 사람을 씹는 거예요. 계속 시비 분석하고. 우리 아래 토요일날 일요일로 상담 오실 때 중에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보살님이에요. 그 사람은 신유라. 그는 보기는 좀 그러는데 계속 누구나 쌈딱이야. 누구나 보면 시비부터. 근데 얼마들을 못 이긴 거야. 왜냐면 얼마는 넘어갔는데 보면 똑같이 보이려고. 이 신유가 얼마를 보면 그냥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고. 얼마도 보면 신유 보면 재미가 없어. 얘는 계속 자기 보고 나무라니까. 막상막합니다. 동서가 전부 다 을신충, 묘충이잖아. 을신충, 묘충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렇게 만나면 골치가 아프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일주에 대한 일주 공부를 이만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이제? V존 봐야 되죠, V존. V존 봤더니까, 얼마 요 하나 더 해버렸네?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요쪽에는 요거는 이제 평간이다, 평간. 평간 나왔네. 자, 이건 평간입니다. 평간인데 어떤 평간이냐면, 원래 신금은 원래가 급제면서도 평간이냐. 급제적 평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급제적 평간이다 하면 굉장하게 뭘 좋아해요? 그냥 싸움을 잘하는 것, 질투, 경쟁을 좋아하면서, 한편은 경쟁 좋아하면서 평간이니까 이거는 무력으로 그냥 무력으로 이기려고 그래. 그렇게 뭐 방법을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그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이기려고 막 더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을묘가 이런 성질이 있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기도 또 보면 병간증 성기 있잖아요. 더 강하지요. 여기 봤더니 또 뭐가 있어요. 예, 이제는 또 정관적인 성기 있다. 내가 옳다. 이 정관은 뭔데 합리다. 합리화.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 왜 합리화냐? 이렇게 이 사람은 뭐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걸 일주 공부를 먼저 했는데 일단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용신을 찾아야 돼. 용신. 자, 용신을 찾아야 되는데 봤더니 자, 나를 도와주는 것이 요 10점, 20점, 10점에서 40점입니다. 조금은 약해. 물론 뭐 얼묘가 뿌리는 있고 그렇지만 하지만 여기 보면 이 금이 상당히 좀 강해. 하늘에 뭐 천간이 두 개가 뜨고 요도 묘이충하고 그래서 금은 목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보면 금이 많기 때문에 원래 술을 용시로 해야 돼. 술을 용시로 세. 수용신. 수용신 쓰는데 그 다음 술을 용시로 쓰면 술은 여기 인성이잖아. 인성을 용시했단 말이에요. 여기 신약 용인격인데 그런데 금이 많기 때문에 금을 또 희신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걸 저격수라고 했죠. 비급인 목은 뭐라고? 나를 보호한다 그랬죠. 보호하는 자. 그렇게 뭘 보호하냐면 수는 토한테 극당하기 싫잖아요. 그렇게 토를 갖다 잡아달라고 목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목이 희신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 수목이 나한테는 좋다 이 말 이 사람은. 자, 수목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수를 극하는 용신을 극하는 토는 기신이 되고 또 목을 극하는 이 희신을 극하는 이것은 구신이 되는 거예요. 구신. 이렇게 해서 짜놓으면 이제 다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이에요. 평단적인 것도 내한테는 구신이니까 성격이 말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또 정관도 뭐냐면 금이 내한테는 구신이잖아. 그러니까 정관을 질서를 법을 잘 지키는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 요새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었을까? 어디에? 요새 국회 보니까 뭐 나오는 것 같더라. 그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 많죠? 그래 뭐 자기 합리화한다고 뭐 여든 야든 뭐 그냥 떠들어댄다고 난리는 얘기인데 보면 전부 다 똑같이 한결같이 똑같이 내 잘났다. 내 잘났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은 3대운이에요. 3. 13, 23, 33, 43, 53, 63. 현재 이 사람 50세가 어디냐면 술토운에 와 있더라. 술토운에. 그렇죠. 술토운에 와 있다. 자, 48세부터 52세까지가 술토운에 와 있더라. 술토는 자기한테 보면 이게 뭐냐면 토운은 나쁘잖아요. 그죠? 그 지금 한창 어려울 때 상담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잘 나가는 사람이 상담하러 올 수도 있긴 하지만 대개 보면 조금은 힘들 때 옵니다. 상담이라는 건. 그때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또 상담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 분석 끝났고 성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끝났고 자, 그럼 직업적성. 직업적성을 보겠습니다. 직업적성. 제일 중요한 게 직업적성을 직업 선택을 잘해 잘 사거든. 그러니까 직업적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자, 을목하면 을목은 자 얘기했어요. 답이 탁 나와야 돼요. 교육 쪽에 그 다음에 인테리어 쪽에 인테리어. 하고 많은 것 중에 뭐 하필이면 교육과 인테리어가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의식주의 주에 관계되는 거고 이거는 사람은 교육을 안 시키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 그거는 교육과 인테리어 관계된다. 을목은 요 교육은 어린이 작은 사람이죠. 소아교육. 이걸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해놓으면은 앞으로 뭘 해먹고 나를 뭘 해먹고 살겠습니까 하면은 답을 딱딱딱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면 사주의 인성이 길시다. 인성이 길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쪽에 좀 하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인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나 그런 거 하면은 잘 하겠지. 그러니까 학문가, 그 다음에 교육 분야. 조금 전에 했잖아요. 교육 분야. 학문과 교육. 학문.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요 사화가 이게 상관이 하나 있어요. 상관이. 월지에 상관이 있으면 월지 상관이 있으면 또 사교 분야나 또 언어나 또 뭐가 좋냐면 예술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예술 분야. 나를 드러내는 거 이렇게 괜찮습니다. 또 독립적 사원 불가 신약하기 때문에 사원 독립적 사업 말고 그냥 남 밑에 들어가 있는 건 괜찮아요.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 돼. 뭐 다른 사람이 뭐 대리점 만들어가지고 딱 울타리 딱 치주가 이대로 해 하면 그런 건 되겠지만 혼자서 막 새로 계획 세우고 하는 그런 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자 인간관계. 자, 배우자운 좋다. 이 묘가 현재 일지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가 뭐냐면 배우자를 볼 때에는 배우자는 친구 같다. 배우자는 친구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오실 때 이 16일주 이분은 아이고 부부가 굉장히 친구 같습니다. 되게 좋아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희상 옆에 있는 보살님도 젊은 보살님도 또 하필 경신이야. 똑같이 아루가 똑같아. 그날 이렇게. 이 사람도 친구 같다 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딱 하잖아요. 자, 아무튼 배우자가 친구다. 친구 같다. 그런 게 이제 이 사람이 목이 내한 도움 되잖아요. 그렇게 배우자 복은 있다. 복은 있다. 배우자 복은 있다. 이러고 됩니다. 자, 부모는 어머니는 도움이 되고 어머니 모친은 도움이 되고 아버지 분은 좀 운이 없어요. 엄마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여기 있는 형제는 그냥 신사니까 재미가 없다. 나한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재물은 봤더니 재물은 자체는 사주의 재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사주의 재물이 없다. 재물이 없다. 재복이 없다. 재복이 없다. 재물은 하면 재복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운에서 오는지 봤더니 운에서도 술도가 한번 오긴 오는데 이때가 나하고는 제가 원래 이 사람은 내한테 쟤는 뭐냐면 토거든. 토가 흉이단 말이야. 이 사람이 좋은 건 수목이 좋고 토금이 나쁘거든. 근데 토가 나쁘지. 토가 내한테는 귀신이다 말이야. 자, 그래서 중년 이후에 어쨌든 비급운이 오면 좋겠다. 예. 중년이 비급운이 오고 이때 오면 좀 괜찮은데 마지막 시에 가도 을목이 힘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주 주운 분석 보면 자, 어릴 때 8세까지 7세까지는 어려웠고 7세부터 15세까지는 좀 괜찮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안 좋았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행편이 풀렸다. 이 사람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그럼 이런 사람들 보고 50세 되는 게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배우자 도움을 많이 받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병화운이 보면 여기 보면 이 병화가 신금하고 원래 합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1, 2, 3, 4, 5 5대운에 정관하고 이제 글로 안 씁니다. 설명합니다. 5대운에 정관하고 사주 원국의 월간하고는 항상 누구나 할 것 없이 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요 병신 합수지요. 합수니까 수가 됐더라. 그러니까 그 변화함이 요 병화할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요 신금을 잡아줬잖아요. 신금이 못된 놈, 요놈 딱 잡아주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고, 이때는 오히려 이 병화는 어떤 의미냐면 상갈이거든요. 그 사교라 이런데 뭐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도각을 나타내었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마음이 뭐가 가장 큰 병이냐 하면은, 자, 이 사람의 병은 뭐냐 이겁니다. 가장 사주에 많은 게, 즉, 이 흉신이 많은 게 흉신이거든요. 흉신이 병인데, 특히 보면은 이 금이 이렇게 힘이 많은 게 금기가 많은 것이 이것이 흉이다. 그럼 금기는 뭐냐? 관성이다. 관성이 많다 말은 뭐냐면, 이 안정의 욕구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무슨 성이 없다? 발전성이 좀 없다 이 말입니다. 성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이걸 위해서는 또 안정 욕구 지나치고 발전성이 부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많이 배워야 돼. 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수 용신은 인성이거든. 인성이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많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상사,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또 종교도 좀 가지면 좋겠고, 믿음 같은 거, 믿는 믿음. 내가 약하니까 이런 걸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 부족한 에너지를 가져라. 부족한 에너지를 항상 가지도록 노력해라.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자기가,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부족한데, 자, 친구가 을목이니까 비견이 좋으니까 친구가 도움이 된다. 친구들이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 친구들을 잘 사귀라. 그렇게 됩니다. 또 나이 높은 사람이니까 나의 선배나 나보다 높은 나이 든 선배나 또 직장 상사나 또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을 조언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조언이나 조력을 받으면 훨씬 더 나의 운을 잘 개척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보니까 드디어 이분이 이런 글을 옛날에 메일을 갖다 보내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스님 소중한 말씀 귀하게 참고하며 살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 정말 감사한 터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막 써서요. 왜 그럴까?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이 간목은 그렇게 이렇게 답 안 옵니다. 간목은 답 잘 안 와요. 을목이니까 자기한테 세세하게 막 이렇게 막 나옵니다. 이렇게.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게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까지 드린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됐죠? 자, 그래서 이분은 아마 많은 개운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스님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이것이 옛날에 주로 그때 매일 상담을 많이 할 때입니다. 자, 또 마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